앉으시면 돼요. 앉을까 일어나라. 예. 앉을까 일어나라.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희생되신 민주주의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희생되신 분들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27명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혼신을 다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 갑을 관계의 을들의 고단한 삶이 우리 의원님들이 애쓴 만큼 그대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 국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법안과 소위 국회의원 연금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처리해 내므로써 우리 민주당의 자기 혁신 의지를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내일 100일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다시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일 100일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보내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디 대통령 취임 2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에는 대통령의 많은 치력을 국민들께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께 불에서 약속을 한 대로 은혜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그런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의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 상이용사, 국가 유공자와 가족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신 유공자와 희생자들은 명예로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민과 가족 그리고 후손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가의 기강과 기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 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제대 군인의 지원에 대한 관련 개정안도 지금 김영주 의원의 주도로 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동안 군에 복무하다 제대한 중기 복무 군인에게도 전직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방위를 책임진 군의 4기 진작과 제대 군인의 생활고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출범 배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밀봉 전철 인사가 참사로 되었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공공의료, 공공보육 등 공공의 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 모호하고 모든 현안에서 정부는 실종 상태입니다. 실패와 실종, 이것이 박근혜 정부 100일의 성적표가 아닌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하겠다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더니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정권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모방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조직 대신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불통 대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분부를 닦아주는 일이라면 대통령과 통일당에 통 크게 협력할 것입니다. 부디 지난 100일의 성찰과 자성을 통해서 100일 잔치는 못하지만 100일 잔치 못하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은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서 올잔치로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 사건과 드러난 문건만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고 이미 선거법 위반한 것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검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지 못한 장관만이 일주일째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장관이 혼자 몸으로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검찰청법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구분을 한 것은 정치권의 수사 외압을 법무장관이 막아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40년대, 50년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관은 수사 외압을 막으라고 그랬더니 수사 결과를 맡고 있습니다. 황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임무인 자기 자리로 가든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 내야 합니다. 김용판이 왜 지금 피의자로 전락했는지를 잘 봐야 할 겁니다. 김용판이 했던 이상한 짓, 일요일 심야 회견, 수사 축소, 수사 조작, 압수수색 저지, 수사 자료 부실 작성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기에서 교훈을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을 방문을 한 결과 몇 가지 소득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 지휘 라인이 박경감의 수사 사이버 베테랑인 박경감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다운받아서 수사 삭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것은 경찰 내외부에 누군가가 황급하게 지시를 했고 이것을 박경감이 충실하게 이행한 겁니다. 정권이 이미 교대됐지만 경찰 내외부에서 현재 경찰에게 누군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권에 누군가 실수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도록 검찰을 방문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문건을 2건 공개했는데요.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문건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이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보기관이 문서를 인정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서 성립의 진정성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검찰이 성실하게 수사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여성 인권유린 강금죄에 지금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모을 때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전 비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비리의 그 복마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6.15 행사 참석 그리고 개성공단의 그 입주 기업인들에 대한 반북 허락에 대해서 불허 입장을 밝히었습니다. 정부 당국 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이 우선할 수도 있고 또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어떻게 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었는지 독일의 통일 정책을 잘 참조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협상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여 고통받는 우리 기업가들의 시름도 들어주고 남북 경협의 새로운 초석을 다져주길 바랍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6.15 행사 참석과 개성공단 입주기업가의 가들의 반북을 허락하고 우리 주장을 펼쳐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 활용과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독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남북 관계에 한 걸음이라도 진척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 검정, 심의위 검정 결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은 깊고 인터넷 누리꾼들의 질타는 끌렸습니다. 뉴라이트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의 근본을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로 후대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은 가장 무섭고 비열한 방식의 패턴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뉴라이트계의 교과서 포럼은 역사 왜곡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 포럼은 일제식민지 근대화를 인정하고 제주 4.3 hun장을 반란을 규정하며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의 역사 교과서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출판기념일 참석 때 덕분에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필자 여러분이야말로 후손들 위해 큰일을 하셨다며 해당 역사 교과서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역사 교과서는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오는 8월 30일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내용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최종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5.16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역사 쿠데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매서운 눈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자초지종을 제대로 밝혀내야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또다시 원전 위조 부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용된 위조 부품 제어 케이블인데요. 위조 부품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 계통의 동작 신호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있는데 이번 정부의 대응은 지난 정부의 대응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원전을 산업으로만 보고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원전 산업을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수출 드라이브를 건 이명박 정부의 그 책임이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유일한 규제 기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인수위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기구를 미래창조과학부, 이렇게 정부 부처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했던 것은 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교섭을 통해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독립기구로 만든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첫 번째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매번 원전 사고가 날 때마다 이 전력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 전기의 배치, 또 전력 대란,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지는데요. 전력 대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발전 설비에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등 대규모 발전 설비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고, 대규모 발전 설비는 대부분 영광, 울진, 고리 등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 54%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송전을 위해서 산등성이마다 흉물스러운 송전탑이 세워져야 됩니다.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기 위해서 70이 넘는 노인들이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싸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런 부정의한 에너지 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하는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태양력, 풍력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의 도입,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지원, 철저한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서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이 재정립돼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수립하지 않고 이번 사건만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된 원전 비리입니다. 검찰이 혹시라도 부품 종류가 너무 많다거나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핑계로 부실하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전 비리의 고리를 끊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원전 비리가 횡행하는 근본 원인도 원자력 마피아가 정책에서 발전소 건설, 운영, 감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부품 납부 비리, 시험 성적서 위조뿐 아니라 금품 수수와 인사 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간 원자력 산업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독점해온 원자력 산업의 지능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마피아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원자력 마피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전 전반에 관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객일이지만 국민 안전은 낙제 수준입니다. 공주수첩에만 의존한 인사로 처음부터 삐걱댔습니다. 국민 안전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를 출발했지만 현실은 낙제 수준입니다. 부품 비리로 원전이 무더기로 가동 중단돼서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지난달 20일 남원지청을 도주한 탈주범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 옷 입고 외출하라는 말뿐입니다. 육사 내에서 성폭행,
성범죄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대변인부터 성추행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 정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안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